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두 번째 시간, 금주시장 전망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번 주에 궁금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뭔가 결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준 피봇은 가능한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를 넘긴 후 반락을 했다. 페드가 연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것이 10년물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페드 피벗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최근에 인하를 멈춘다 또는 인상폭을 줄인다는 의미로 바뀌면서 혼용되는데 네이밍이 혼동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인하를 멈춘다, 속도를 줄인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약하게 사용된다고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디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채권과 주식시장 모두 개선이 된다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간선거 영향이 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강하게 그렇게 연준에서 우리는 금리를 CPI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갈 것이다 하다가 최근에 연준 의장들 사이에서 갑자기 피번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준을 견제하는 공식적인 정치기구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인데 브라운 미국 상원은행위원장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니까 고려를 해라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거죠.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패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11월 3일에 열리는 FOMC에서 혹시 매파적인 언급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연준 피벗의 가장 큰 이유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11월 4일 금요일 밤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 때문에 부진할 가능성도 높다. 허리케인 이안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플로리다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플로리다는 미국 GDP의 5.4%를 차지하고 50개 중에서 4위 할 정도로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인 주인데 이러한 것들에서 임금, 그 다음에 고용 쪽에서 확실히 문제가 좀 있는 그러한 지표가 나올 것이다. 네, 고용지표 발표에 이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피봇으로 살짝 돌 수 있는 연준이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탁 한번 터치를 했죠. 지금은 중간 선거와 허리케인 패드 피봇에 대한 희망을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중간 선거 이후의 흐름이 지속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연준은 틀림없이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CPI를 잡지 않고는 절대 피봇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만약 피봇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흘리면 바보 멍청이죠. 하지만 그 뉘앙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를 원하고 이 변화는 12월이 끝난 내년에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지금 3.25죠. 그렇죠? 여기 75bp 올리면은 4%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말에 75p로 올리면 4.75. 그래서 대부분 한 50bp나 25bp 더 올려서 5% 선에서 일단은 1차적인 연준의 긴축 강도가 멈추지 않을까. 그게 내년 1분기로 가야만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 피봇으로 가는 그 발언과 그 긴축 강도 약화에 대한 기대감 좀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쏘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감이 컸다. 하지만 이 경제 펀더멘탈들을 한번 보보자. 미국 정책 금리가 현재 3.25, 올해 말까지 FOMC가 두 번 회의가 있다면 3.25, 4%, 4.75. 만약 12월 인상갈 50bp 전망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또 약간의 피봇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통화 긴축의 파급 효과를 시차순으로 정리하면 첫째 부동산이 먼저 망가지죠. 다음에 제조업이 망가지고 마지막 서비스업이 망가지는 고용 수준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도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그 첫 번째 단계인 주택 영역에서 최근 영향이 과시화됐죠.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락하고
이에 페드는 포우즈 일시 정제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준 결정권자 내부에서도 과도한 긴축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타 중앙은행,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서도 인상폭을 조정한 사례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BOC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75bp를 50bp로 낮춰서 올렸고, RBA, 여기서는 호주 중앙은행도 50bp나 50bp, 50bp 컨센서스를 잡았는데 25bp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높였죠. 다만 아직까지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변화가 없는 점, 5%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점, 물가 불안이 잠존하는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섣부른 피벗에 대한 베팅은 위험하다. 저는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달 11월에 발표해야 될 CPI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물가와 고용 시장이 잡힐 기미는 없다. 올해 CPI를 꽤 잘 예측하고 있는 클리브랜드 연은의 인플레캐스팅이라는 그러한 화면이 앱이 있는데 10월 CPI가 전월비 0.8% 상승을 점치고 있다. 세상에.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서베이도 반등했고 유가 하락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CPI가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을 점치고 있다. 이게 코어 CPI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장의 긴축 속도 조절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과 구인 수요의 약화 조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원자재와 중간재 인플레이션이 약화한 이후 시장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긴축 리스크는 서비스, 특히 주거비 물가와 임금 상승에 잠겨와 있다. 미국 주택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구인율 역시 정점 통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서베이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이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도 긴축 강화 전망을 흐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서베이 지표가 많죠. 조사, 의견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실물 지표가 따라온다는 거죠. 서베이 지표가 먼저 망가뜨려지고 그 다음에 실물 지표가 따라가면서 망가뜨려지는 게 일반적인 미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물 지표들이 잘 버티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서베이 지표들의 후퇴도 따라간다. 이러한 정황들이 시장의 물가가 피크아웃을 쳤다. 이것을 기다리는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피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번과 12월까지는 강력한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 CPI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사인이 갈 것이다. 여기에 과연 시장이 그래 알았어 이미 알고 있어라고 반응한다면 시장은 단기 반등을 지속할 것이고 아직도 멀었어? 생각보다 문제가 더 있을 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싸움이 현재로는 약간 전자 그래 우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내년이나 언젠가는 너희들이 멈추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늘 체인지업을 하고 여우처럼 변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 스탠스로 발을 들여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를 이 회색 막대기가 이번 지금까지의 YOY는 MOM으로 전월비였는데 예상치는 전월비에서 0.8%는 올라갈 것이다. 전월이 MOM으로 4%, 0.4% 올랐는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 들어있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끝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 미시간 소비 심리에 들어있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도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첫째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죠? 주택가격 하락 이게 S&P 케이스실러 20개 도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색 막대기는 구인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두 가지가 혹시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는데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S&P 글로벌 제조업 PMI고 서비스 PMI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50을 기준으로 이미 서비스업은 내려와 있고 제조업도 50을 터치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카고 PMI, 필라델피아 PMI, 뉴욕 PMI 모두 기준선 기준으로 0을 내려와서 50 기준선을 기준으로 0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서베이, 전부 다 서베이 지표죠.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런 서베이 지표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 실물 경제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제 실물 경제가 하락의 모습으로 숫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금리를 더 추가로 더 강하게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지만 거기는 시간이 좀 시차가 필요하다. 내년에 가야 멈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멈출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미국 중간선거 영향은 저는 뭐 간단합니다. 이기면 주가는 오르고 지면 주가는 내리는 수밖에 없는.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한다면, 빅토리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RA법을 가지고 강력하게 더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렇다면 주가는 확실히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봐서는 5대 5인데 약간 이길 수 있다,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결과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과거 1961년에부터 18년까지 보면은 중간선거 이후에 전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 선거가 있을 때 코스피는 주가의 경로를 보면 여기가 IMF가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IMF 시절에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걸 빼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식은 소스했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거나 내리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미국과 워낙 강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미국처럼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미국 바이든이 이긴다면 한국에서도 반드시 주식은 오른다. 뭐가 그러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오를 것이다. 2차 전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런 쪽으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FOMC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간 선거의 결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언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요인 외에 부정적 요인은 없는가? 먼저 한국의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죠. 그렇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CPI가 높은 상황이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네오랜드발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면서 채권 시장이 멈춰 있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채권기금을 만들고 추가로 채권기금을 증설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두 번째로는 바닥 징후가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거죠. 한 개 기업이 파산을 한다든지, 그렇죠? 주가가 완전히 더 박살나서 쓴물단물을 다 터해낸다든지. 저는 바닥 징후가 뭐라고 했으면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게 바닥 징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바닥 징후가 내년에 나타날 것 같아요. 내년에 증권회사는 반드시 구조조정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주가가 오르더라. 이게 이제 제가 30년 동안 여의도에서 몸담으면서 얻은 체득의 그 경험이죠. 여의도 주식은 피를 먹고 산다. 여의도 증권맨들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들이 레이오프를 당하고 명퇴를 당한 이후 6개월 있다가 정리가 되고 주식시장이 오르더라.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오더라. 그래서 주식시장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 여름 지나서부터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의도의 증권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명태그들이 많이 나온다면 바닥 징후가 왔구나. 또 어느 한계 기업이 하나 파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파산을 한다면 워낙 부정적인 영향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강력히 막을 확률이 높고 정부는 여기다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증권회사가 구조조정할 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언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타 다양한 기타 체크상을 한번 봅시다.
전 세계 주식시장 이익 동향을 보면 EPS는 전 세계 12개월 선행 EPS는 지난달 대비 2.5% 하향했다. 선진국이 1.1%, 신흥국이 1.3% 하향을 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2% 상승했고 유럽이 0.1%, 일본이 상향 조정됐고 반대로 미국, 영국, 홍콩, 한국이 하향 조정된데 한국의 기업 선행 12개월 EPS 하향 조정폭이 굉장히 크죠. 업종별로는 에너지는 양호했고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쉽게 이렇게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EPS 변화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이 이 주황색,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검정계, 신흥국이 바닥인데 신흥국은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 네. 다음에 12개월 EPS 변화율을 보면 신흥국이 마이너스 9.1%좀 크네요. 네. 선진국의 EPS 변화율에서 영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신흥국에서는 한국이 9.5%로 가장 크게 EPS 결국 기업 실적이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유는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이 초우량 기업들의 실적이 박살이 나고 있는 게 EPS 변화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선진국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를 보면 소재 업종이 제일 안 좋네요. 그렇죠? 유틸리티가 좋고 신흥국에서는 유틸리티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IT,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업종들이 역시 EPS 기업의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을 한번 봅시다.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퍼추이를 한번 보면 전 세계가 회색막대기인데 14.1배, 선진국은 14.7배 밸류에이션이 살짝 돌아섰죠. 그러나 신흥국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저밸류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6.7배네요. 그렇죠? 유럽이 12.4배. 그 다음에 봅시다. 일본이 12.4배, 검정계 유럽이네. 유럽이 12.2배, 한국이 9.8배. 네. 중국이 중국이 굉장히 뭐 헷갈리게 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미국이 16.7배. 다음에 얇은 회색이 일본이 12.4배. 검정색은 유럽이 12.2배. 엷은 주황색 한국이 9.8배, 중국이 8.6배. 한국은 9.8배 맞네요. 그렇죠? 네, 한국이 9.8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도 많이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다시 한번 보면 정리를 하면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조정이 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16.7배, 유럽이 11.2배, 일본이 12.4배, 홍콩이 11.4배, 호주가 13.4배, 독일이 9.9배, 영국이 9.9배. 이 과거 5년 평균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8.6배네요. 여기 보죠. 8.6배. 한국이 9.8배. 한국은 거의 과거 평균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히려 한국이 저평가가 아니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밸류에이션이 항상 저평가다 이 말을 믿지 마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라. 중국은 과거에 10점, 13배 정도 지금 8.6배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저평가. 절대 숫자를 보면 속으면 안 된 거죠. 대만도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은 10배. 인도가 21.7배로 튼튼한 모습. 인도네시아도 살짝 5년 평균과 비슷한 14.1배, 태국은 17.1배, 브라질은 6.9배. 그래서 한국과 인도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 이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였죠. 항상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라. 비교를 해봤더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업종별 이익 변화를 보면 2023년 이익 변화 상위 업종을 보면 삼성 SDI가 이익률이 확 튀어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LG화학, OCI,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2024년 내년에 EPS가 확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믿을만 하는 것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네, LG화학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이네요.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사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이런 애들이 최근에 떴죠. 네, 삼성물산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 물론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 이미 이제 주가가 내년에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삼성, 전기 이런 애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이 돼 있죠. 하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선반영이 충분히 됐다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바닥이고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것은 고민거리죠. 바닥을 치고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틀간, 3일간 다 토해낸 거죠. 따라서 이미 바닥으로 다시 와 있는 상황, 박스권에 살짝 올라가 있는 박스권 하단을 쳤으니까 옆으로 길 확률, 그러면서 시장에 에너지를 다시 정축할 때까지 시간이 살짝 필요하다. 하지만 가격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금리 한번 봅시다. 네, 인베스트 그레이드라는 것은 투자 등급이 있는 종목이고 A 마이너까지. 다음에 하이힐드는 투자 트리플 B 이하의 종목들을 우리가 하이힐드라고 하는데 전부 금리가 올라가 있는, 둘 다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모든 나라가 다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 마이너스에 있던 나라들도 금리가 올라오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것은 독일과 누굽니까? 프랑스죠. 네, 독일과 프랑스가 마이너스가 있다. 금리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이 이렇게 10년물에서 2년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된 금리 역전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국채 3개월과 10년짜리도 마이너스로 되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3개월과 10년이 다시 살짝 균형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에서 단기 금리들이 살짝 튀어올라다 다시 안정을 찾고 튀어올라다 안정을 찾는 모습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데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죠. 최근에 이렇게 팍 튀어 올라왔던 영국 때문에 그랬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품 가격 한번 봅시다. 원유 가격은 하락 트렌드인데 멈췄다 올랐다 멈췄다 하는데 90달러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네, 크게 또 빠지진 않습니다. 다음에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광석은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석은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네요. 아연, 알루미늄, 구리는 빠졌다.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고 신흥국 통화지수이고 바로 반대로 움직인 것은 있죠. 킹달러, 낮은 뭐라 그럴까? 저평가보다는 환율 불안정을 보이는 신흥국 통화. 서로 반대 움직이죠. 원과 위안화도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환율적에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눈에 들어왔던 게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은 살짝 빠지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경기 침체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봅시다. 월요일 날이죠. 10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중국. 네. 그다음에 미국이 오펙 회의를 하는 화요일 날 10월 제조 구매자 지수, ISM 제조 고용 지수, ISM 제조 구매 지수, 노동부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ADP 비농업 고용 변화, 유럽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목요일 미국 금리 결정,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FOMC 기자회견. 그렇죠? 다음에 금요일은 미국 실업률, 실업률이 나오네요. 실업률이 4일날 합니다. 비고용 농업 고용지수, 경제활동 증가율. 이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나타나고, 나 8일은 큰 게 없고요. 9일도 큰 게 없고, 10일에 이날이 가장 또 중요하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일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붙여 놓으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최소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결론이 뭐냐? 당분간 단기 한도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세 전환 판단은 아직 이르다. 결론적으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된다. 반등을 쫓아가면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느긋하게 기다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사야 된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권에 눈에 들어오는 게 2차 전지이다. 양극재하고 배터리 종합업체 전체 물량 배터리를 만드는 종합업체는 하고 양극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음극재, 전해, 동박, 그 다음에 장비 설치 이런 기업들이 과연 따라서 올라올 것이냐, 일단 폐배터리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크게 V자 반등은 없겠지만 바닥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시장 사람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뭔가를 추천하고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다는. 근데 앞에서 이야기 단 하나의 섹터가 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 이긴다면 신재생, 신재생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따라서 IRA가 법이 충분히 강하게 시장에서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 주부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줍줍을 해서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번 주에 배팅을 해라.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그게 팍 오르고 하루 그 다음날에 팔면 딱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봤죠.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가져온 미국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우리 시장에도 단기적으로 빛을 주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게 아닌가. 뭘 사야 되느냐? 역시 2차 전지하고 신재생 관련 것을 사자.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최근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두 개를 겸비한 유일한 업종이다. 대신 양극재에서 시작해서 음극재, 동박, 전해액, 그 다음 장비, 소재 이런 쪽으로 확장, 폐배터리까지 확장이 일어나는 키포인트 하나하고 다음에 미국이 중간선거에서 이긴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가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는 또 같이 겹치네요. 반드시 미리 사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주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불의의 사고들을 당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정신들을 좀 뭐랄까 좀 위로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어려운 마음이 심란한 그런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좀 경건하게 이 세상을 좀 깊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뭐 저희가 아침에 화요일 아침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